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예,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가? 내지는 야 이런 것도 하네. 예. 라고 하는 생각이 자주 드시죠? 네. 언더스탠딩의 주제는 은하수, 은하계 별처럼 다양하고 폭넓습니다. 네. 와. 오늘은 네. 한반도의 유사시에 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며 그럴 때 뭘 가장- 대비해야 되느냐? 뭘 대비해야 되느냐? 아니 이번에도 그 왔잖아요. 그 난리 났잖아요. 네. 경보. 아침에 새벽 경보. 요거 얘기 잘해야 되는 거 아시죠? 약간 민감한 겁니다. 예. 네. 피하라고 했는데 뭘 어디로 어떻게 피하라는 건지 그래. 몰라. 그런 지적들이 이번에 많았잖아요. 진짜 예를 들면 처음에 우리가 만약에 실제로 도발이 일어났다. 네. 그러면 뭐 장사정포부터 이제 오고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할 거예요? 집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편의점으로 갔을 때 라면을 사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 나 모르겠어. 저는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막 아파트면 앞 지하로 가라는 아니야. 얘기도 있고 뭐 지하철로 들어가야 된다. 집에 욕조 있어요? 욕조? 죄 없습니다. 없어요? 네. 큰일인데 그럼. 왜? 욕조가 욕조부터 있어야 빨리 됩니까? 만들어요. 왜? 일단 어. 물을 받아야 됩니다. 왜요? 제 생각에 전기가 끊기기 시작하면 그 수돗물 정수 시설도 안 돌아갈 겁니다. 아마. 아 물이 없어. 물이 없으면 어. 그럼 길 건너 편의점 가서 삼다수 사오지? 편의점에 삼다수는 잘 공급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럴 수도 있지.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예. 30일이든 얼마를 버텨야 되는데 제일 필요한 건 물이다. 그 아파트에 있어도 안 위험할까요? 예? 아파트에 있어도 뭐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저희 집은 뭐 거의 2층이기 때문에 뭐 내려가나 마나.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리모델링 인테리어 이거 바꾸실 때 보통 욕조 드러내고 샤워 부스로 하시는 분들 네, 있죠. 네. 그거 유사시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예, 이만한 들통 같은 거 몇 개 사다 놔라. 유사시를 대비하여. 유사시에 거기에 수돗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는 네. 전문가에게 오늘 여쭤볼 건데요. 예. 오늘 이분은 사소한 주제는 안 다루시는 분, 한국국방연구원의 이상민 실장님. 야, 뭐 어마어마한 인기인이 되셨습니다. 97만 조회. 언더스탠딩에서. 네. 언더스탠딩에서만 3만이 아니 93만이구나. 7만 정도 부족하긴 합니다. 100만이 되려면. 아무튼 그분입니다, 여러분. 예. 잠시 바로 후에 뵙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예. 이상민 실장님, 이분은 얘기 들을 때 질문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네. 준비해 오신 내용 너무 많은데 네. 중간에 질문하면 우리만 손해야. 예. 오늘 듣는 열심히 걸로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저희는 감사드리는 거 알죠? 네. 감사드립니다. 아, 예, 저도 덕분에 네. 예, 잘 살고 진짜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미사일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줄이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것만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뭐? 그러면 뭐 어디로 대피하는 게 일단 지하로 가는 게 안전합니까? 아니면 욕조물 받아야 되죠?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지난번에는 이제 방사선 낙진 때를 말씀드렸을 때는 그때는 화장실로 가라. 그렇죠. 어. 정중앙으로 가라. 가는 어. 쪽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사일이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 살 경우에 아파트를 직격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에 아파트가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큰 게 아니고서는. 그렇죠. 그럼 미사일 맞고 자기 딱 집에만 안 맞으면 꽂혀 되는 있어요, 그냥 미사일이. 아니요, 터지긴 하지만 그 예. 부분이 피해를 보긴 하지만은 네. 그 건물 전체가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지하로 대피하는 게 유리할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전쟁 상황을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 재난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전쟁에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 전쟁 어떤 대비 있어서도. 이유로든 예. 그렇죠. 전기가 끊길 경우에 예, 그래서 굳이 전쟁 대비를 위해서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네. 평상시에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는 더 가능성이 높은 재난 대비용으로 대비를 잘 해놓으면 이중 목적으로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제가 세 가지 인프라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기억은 못 하시겠죠.
첫 번째는 데이터 센터, 네. 데이터. 그렇죠.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통신, 네. 그리고 전기, 세 전력 가지가 전원이 중요하다. 이러죠. 그것만 살아 있으면 별 문제 그래도 없죠. 돌아는 갈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가 많은 사회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대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저는 전기. 전기, 인터넷, 서버. 그중에서 그렇게 전기. 그 중에서도 전기가 중요하지 않을까. 전기는 완전 생존이죠. 생존. 그럼 집에 햇반 라면 사다 놔 봐야 돌릴 수가 없어. 전기 없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전원을 어떻게 비상시에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생각해보자 네. 라는 측면에서 좋습니다.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PPT 슬라이드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중간에 하겠습니다. 끼어들지 마라. 많이 준비했다 오늘. 어제 아침에 난리가 났었죠. 6시 반경에 사이렌이 울리고 저도 이 시간에 이제 차로 출근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이 문자 봤냐? 이거 봤습니다. 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와이프하고 애하고 어디로 도망가야 되느냐? 어디로 대피해야 되느냐? 아빠한테. 전화 온 거예요. 전화 대령인데. 현역 대령이니까. 저는 출근하고 있었는데 네. 이걸 보고도 출근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저도 그 순간에 어디로 가라는 얘기를 못하고 지금 이거는 오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행히 이렇게 끝나긴 했지만은 우리가 큰 경험을 한 것이고 그 교훈을 좀 살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일본도 똑같이 여기 보면 이머전시 얼럿이라고 해가지고 J 알럿을 발령을 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것들이 생활화돼 있어요. 우리는 어쩌다 한 번 있었기 때문에 놀랐고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거 한 두 가지를 비교해 볼까요? 두 개를. 네. 우리는 첫 번째 서울특별시에서 발령이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일본어입니다만 정부에서 발표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한자어로 보면. 네. 그리고 오늘 6시 32분 이렇게 쭉 있는데 읽어볼까요? 6시 32분에 서울 지역의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보면 굉장히 그 컴팩트하게 잘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어디로 그리고 왜 이런 발령이 났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죠. 그런데 밑에 보시면 2023년 5월 31일 06시 30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미사일 발사. 북조선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물의 중앙이라는 표현보다는 건물 속 또는 지하로 피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성 소방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이제 다 들어가 있네. 그렇죠. 미사일 발사라는 거죠. 그리고 뭐 행수로 보더라도 크게 차이는 없어요. 이 짧은 문구 안에 미사일 발사라는 걸 두 번 강조를 했고 그리고 이게 북한으로부터 날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주민들한테 알려줬고 그 이후에 판단은 이제 각자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도 북한에서부터 여러 번 날아갔었기 때문에 이게 본토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정보는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건물로 또는 지하로 다 대피하라고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네. 그런데 이런 경보가 일본은 이런 미사일 발사뿐만 아니고 평상시에 재난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진 이런 게 많으니까 지진, 태풍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일본에서 오래 이제 유학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고 몇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요게 날짜를 보면 올해 4월 30일이에요. 네. 딱 이제 얼마 안 됐네요. 두 달, 예. 두 달이 안 됐죠. 예. 한 달 조금 더 됐었는데 규모 3.1 적지 않은 이게 이 정도면 굉장히 큰 흔들림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예. 요거는 뭘까요? 요 사진은 쓰나미. 쓰나미죠. 일본에서 벌어진 쓰나미죠. 많이 보셨죠? 예. 이게 2011년 3월 11일에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이 쓰나미가 발생된 원인은 지진이었어요. 지진이 그렇죠. 먼 바다에서 발생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쓰나미가 발생된 건데 그때 규모가 9였어요. 9.0. 야. 엄청난 거죠. 최근 100년간 일어났던 지진 중에 거의 가장 센 규모였다고 이제 하는데요. 예. 제가 여기 있었어요. 이 여기 당시에. 계셨다고요? 네. 우와. 여기 이게 지명으로 치면은
센다이의 동쪽에 있는 그런 예. 지역입니다. 센다이라고 하는 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원지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가 예. 네. 일본의 센다이예요. 그 제가 다녔던 학교가 센다이에 있었고 그리고 사실 귀국을 한 2주 남겨놓고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귀국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발생이 됐었는데요. 다행히 저희 가족은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예.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본 것도 있고 그리고 느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비상전원 체계가 왜 중요한지를 강조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요건 어딜까요? 모르겠는데요. 어디 다른 나라 뭐 중국입니다. 중국 지진이에요. 2008년 사천성 대지진 때예요. 다 무너졌죠. 예. 사실 일본은 이 쓰나미로다 인해서 한 2만 명 정도가 희생이 됐습니다. 2만 명이요. 예, 예. 지진으로 희생된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 경험상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지진 않았어요. 예. 센다이에 있던 센다이 성은 무너졌어요. 이게 돌로 쌓아놨기 때문에 예. 다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진 않았습니다. 다친 분들은 있지만 그만큼 일본은 지진에 대한 대비가 잘 돼 있습니다. 예. 근데 반면에 중국 사천성 지진에서는 많은 희생자가 발생됐습니다. 내진 설계 이런 게 잘 안 돼 있는 예. 모양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일본에 비해서 내진 설계가 안 돼 있고 또 내진 설계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된 이후의 구조 활동이라든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예. 그게 대비가 좀 덜 돼 있는 게 현실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사실 이 사천성 대진 때도 제가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계셨어요? 네, 와. 우연인데요. 2008년도에 일본에서 제가 공부할 때 학회를 여기서 했어요. 그래서 학회하러 갔다가 지진이 발생돼서 저도 이제 제가 있었던 데는 컨벤션 센터라 해서 신식 건물이라서 무사했었는데 예. 그 이후에는 이렇게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세상에. 굉장히 위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님이 계속 그러다 보니까 다니시는 데마다. 예. 와. 재난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한번 더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요. 요게 일본의 전화기입니다. 공중 전화기예요. 저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긴 것도 뭐가 있고. 다른 걸까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일본에서 이제 재난 시에 쓰는 뭐 별도의 전화기이고요. 예. 이건 이제 건물마다 어떤 이제 공공기관에 이런 데서 비치해서 갖고 있는 하얀색 것이고, 전화기네. 예. 우리도 이런 전화기 많이 갖고 있죠. 예.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게 그 녹색으로 전화기. 돼 있는. 그래서 미도리노 대화라고 해가지고 녹색 전화기라고 부르는데 이게 일본 전역에 가면 다 있어요. 그리고 동전으로 전화를 걸 수 있게도 돼 있고 예. 여기 보면 이 그 텔레폰 카드, 텔레카라고 부르는데 그걸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진이 났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뭔가라고 하면 물론 뭐 물이라든지 먹을 거라든지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가족의 안부였어요. 그렇죠. 네. 맞아. 떨어져 있을 때 네. 괜찮은지. 그게 이제 오후 한 2시, 3시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구실에 있었고 저희 와이프는 집에서 있었고 저희 이제 지금 애가 둘인데 그 당시에 큰 애만 있었는데 큰 애가 어린이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생사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 큰 와. 지진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차를 몰고 집에 가서 와이프를 태우고 그리고 나서 아기가 있는 그 어린이집으로 갔는데 어린이집이 그 당시에 산 위에 있었어요. 약간 자연 친화적인 그런 어린이집이라서 예. 그런데 걸로 가는 모든 길이 다 끊긴 거예요. 아이고야. 와. 도로도 끊기고 차로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차를 이제 내려놓고 이제 걸어서 올라가서 애를 이제 만났었는데 그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제 상황이 그냥 무사히 지나갔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예.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아침 시간에 물론 이제 오전 6시 반이었기 때문에 다 같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뭘 할 것인가 내 가족이 안전한가를 예. 알고 싶을 거예요. 예. 그럼 뭐부터 합니까? 전화해야죠. 전화를 해죠. 예. 그런데 전원이 끊기면 우리 스마트폰은 이제 배터리로 운영이 되니까 전화가 돼요. 네. 근데 기지국은요? 기지국이 되죠. 안 되면 전화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재난 상황도 똑같아요. 기지국이 안 되기 때문에 전화가 안 됐어요. 그때도 네. 그런데 공중전화는 됐습니다. 솔직히 저는 공중전화가 재난 시에 되는지를 몰랐어요. 일본에서 네.
저건 왜 됩니까? 공중전화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기지국이 필요 없이. 예, 이건 다 유선이기 때문에 유선으로 땅속으로 가니까 전선으로 돼 있어요. 예. 전기가 통한 전선으로 돼 있어서 이 뭐 전파를 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전화기만 들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일본에서 이 동전 전화기잖아요. 네. 재난이 발생됐을 때 전화를 하려고 동전을 다 와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네. 전화가 됐겠죠? 근데 동전이 꽉 차면 어떻게 됩니까? 동전 안 들어가죠. 네.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일본에서 그 이후에 바꾼 것이 동전을 안 넣고도 전화가 되게끔 다 바뀌었어요. 공짜로. 공짜로. 예, 번호 몇 번만 딱 누르면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전화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평소도 공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의외로 일본의 전화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 공중전화 비용이 우리보다 한 몇 배는 비싸요. 근데 그럼 전화를 받는 쪽도 유선 전화가 집에 깔려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유선 전화가 있어야 되거나 또는 재난이 없던 지역에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되죠. 그 지역은 네, 되니까. 그 지역은 되는 거예요. 제가 재난이 발생된 지역에서 그렇지, 스마트폰이 안 됐을 때 이걸 사용하는 그렇죠. 것이고 네, 그렇지. 국제 전화도 심지어 됩니다. 전선으로 연결돼 예,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거의 한 24시간 만에 안부를 알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예, 굉장히 걱정이 많았던. 그게 중요하네. 진짜. 저는 사실 그런 일 벌어지면 개인적으로는 네. 궁금은 한데 네. 그거 확인한다고 결과가 달라지진 않잖아요. 어. 무사하면 어차피 무사한 거고 무사하지 않으면 어차피 무사하지 않지. 내가 그거 확인한다고 결과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저는 다른 일을 해도 안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참 사람 냉정하죠, 그죠? 예. 냉정하네. 저는 삑 그러면 일단 MTS를 켜서 코스피 선물 숏을 치고 예. 자, 돌아와서요. 예. 네. 일본도 그 사실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것이 있기 전까지는 이 공중전화 이걸 이제 사람들이 잘 안 썼거든요. 네. 그때도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이긴 하지만 휴대전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줄여나갔어요. 점점점 아하. 줄여나가다가 2011년 그 일 이후로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그래요. 합니다. 야, 이거는 그러니까 사회 인프라망으로 생각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때 효과적으로 써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일본 전체에서 한 15만 대 정도가 운영 중이라고 하고요. 예.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제 KT에서도 이 재난용으로 예. 재난용은 아니고 평상시에 썼죠. 불과 한 10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잘 썼었는데 스마트폰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100% 이상 우리 인구 대비 보급이 됐고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 공중전화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공중전화 볼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대도 지금은 스마트폰을 안 하기 때문에 없어요. 이 공중전화 있긴 있습니다만 잘 사용하지 않죠. 옛날에는 진짜 공중전화 몰래 전화하는 게 군대에서 진짜 낙이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많은 유럽 국가들도 공중전화 부스를 줄여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 뭐 재난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전쟁이 됐든 뭐 유사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일정 수량은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다시 이것도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런 자료인데요. 이게 사회 인프라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얽히고 설켜 있다라는 겁니다. 왼쪽부터 보면 오일 가스부터 해서 쭉 뭐 전원 체계, 통신 체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요 일렉트릭 파워 전원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통신 그리고 뱅크 파이낸스 이게 이제 결국은 데이터거든요. 네.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전원이 끊기면 통신도 안 되고 데이터 센터도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가 전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예.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거고요. 방법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데이터는 분산형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 IDC라고 하는데 하나를 모아놓으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신은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앞으로는 우주 인터넷 통신, 그러니까 스타링크 같은 체계들이 보편화될 것이다. 보편화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의존하게 될 겁니다. 왜 보편화될? 저는 글쎄요. 지금 스타링크가 미국에서 주로 사용이 되다가 왜냐하면 워낙 큰데 사람들이 사는 데가 뜨문뜨문 있으니까 기지국을 설치하기 그래서 우주 인터넷 통신의 필요성 때문에 앨런 머스크가 그걸 개발한 것이죠. 그러다가 전쟁이 발생이 되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을 했었던 거고 실제로
거기서 아주 잘 써먹고 있습니다. 민간인도 써먹고요. 정부나 군에서도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대만에서도 중국의 어선이 대만 해상 케이블을 끊어가지고 대만 일부 지역에 며칠 동안 아예 인터넷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만도 요즘 야 우리도 스타링크 도입해야 되겠다. 이건 뭔가 보완책을 마련해야지. 해상 케이블 끊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거 관련돼서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제가 자세하게 네, 얘기를 네.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전원 체계, 전력 체계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게 분산형 전원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드릴 거고요. 핵심은 사실 열병합이에요. 열병합 발전. 저거 있어야 된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사진만 살짝 보여주고 넘어갔었는데 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세하게. 예. 그리고 뭐 제가 군인이다 보니까 이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들하고 전쟁 대비하고를 조금 한번 언급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회 인프라의 방호 체계를 잘 갖추게 되면요.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에 대해서 기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얻어내기가 힘들어져요. 아 준비가 잘 돼 있으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하고 그 마동석 씨하고 이렇게 예. 싸움 붙었다. 어. 라고 했을 때 제가 마동석 씨를 때렸어요. 꿈쩍이나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아시네요. 네. 마찬가지. 위험합니다. 그분 워낙 맷집이 잘 좋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제가 사회인프라의 그 전력 통신 이것들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한마디로 방어거든요. 맷집을 키우는 거예요. 잘 되어 있으면 공격을 근본적으로 안 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거는 한국 전쟁 때도 마찬가지로 짧은 기간에 치고서 목적을 달성하고 그 상태에서 협상을 통해서 원하는 목적을 확보하려고 할 텐데 이게 장기화된다든지 장기화되는데 자기들한테 불리할 거라는 것이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장기화되면서 불리해졌죠.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회복력이라고도 하고 면역력 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잘 갖춰주면 전쟁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제 표를 한번 좀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 사회 기반 시설의 면역력과 회복력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마동석이 되자. 네, 우리 저 백신 같은 경우에도 면역력도 높이고 만약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더라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인프라도 잘 명령을 갖춰놓으면 회복력도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요게 지난번에 분산형 IDC 개념을 한번 언급드렸기 때문에 복습을 한 거고요. 몸으로 비교했을 때도 우리의 뇌가 데이터 센터, 신경망이 통신망, 혈관이 전력망이다. 그래서 혈관이 막히면 다 사실은 코마 상태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전력망이 가장 중요한 사회 인프라다라는 것이고요. 전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원, 요 이제 재미삼아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아이언맨이죠. 사실은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굉장히 파워가 세고 컴팩트한 전원체가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이거는 뭐 영화의 한 장면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하지만 이런 연구들은 계속 하고 있다. 이건 사실 핵융합이라는 기술을 쓴다고 해요. 그리고 그 핵융합 기술이 영화에 또 다시 한번 등장했던 게 뭐냐면 터미네이터예요. 터미네이터의 그 에너지원도 두 개의 그 배터리, 여기서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료전지라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실은 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핵융합 발전 장치예요. 이걸 두 개를 갖고 있었고 하나 고장 나니까 던졌더니 폭발이 일어났죠. 왼쪽 사진에 보면 이게 이제 터져서 이렇게 됐다. 그만큼 터졌을 때 위험하다.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쓰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를 남겨뒀다가 나중에 마지막 장면에서 괴물 입에 넣어가지고 터트려 버리죠. 사실 간단하게 핵융합과 핵분열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핵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핵융합이고 하나는 핵분열. 지금 원자력 발전소는 핵분열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겁니다. 중성자가 어떤 물질을 때려서 우라늄하고 이제 플루토늄을 때릴 수 있는데 보통 우라늄을 때리면 중성자가 튀어나오고 다른 이게 분열이 일어나면서 열 에너지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물을 끓여요. 네. 그리고 그 물이 터빈을 돌리고. 네. 굉장히 간단한 원리긴 한데 핵융합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합쳐지면서 이 합쳐지는 조건이라는 게 굉장히 까다롭긴 한데요. 네. 이 연구도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 태양의 원리라고 하는데 요게 가능해지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산물로 열 에너지가 나온다. 이거는 네. 바로 열 에너지가 바로 나오는 그런 방식인 거죠. 열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걸 물로다가 식혀주지 않으면 예, 다 녹아버립니다.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그 멜트다운도 그 물이 빠져버리면서 네. 그 연료봉이 녹아버린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핵융합 반응이 그래서 서서히 일어나야 네. 그 태양도 저렇게 서서히 타지. 네. 그렇죠. 안 그러면 그냥 네. 펑 터져버리는 맞습니다. 거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중성미자가 나온다. 역시 공부 많이 하신 분은 다 아셔. 그래서 예,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 밤에도 예. 그 정찰위성 관련돼서 예, 어제 촬영된 거를 예. 실시간 못 봤고요. 아하. 새벽에 일어나서 다 봤습니다. 아, 그래서 원래 정찰위성 관련돼서 앞부분에 좀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네. 그건 뺐어요. 아. 예, 원자력하고 이제 원자폭탄의 차이는 뭐 특별히 설명 안 드려도 되겠지만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서히 핵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원자력 발전이고요. 원자폭탄은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네. 되겠죠.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원자력 발전이 네. 군에도 지금 쓰이고 있거든요. 군에도 쓰이고 있어요. 예, 예. 우리 군이 아니고 이제 다른 나라 예. 주로 배에 쓰여요. 배요? 예. 항공모함, 그렇죠. 항공모함이 항공모함에? 있고 또 잠수함. 잠수함 이 두 가지에 크게 쓰이고 있거든요. 그럼 뭐가 먼저 개발이 됐을 것 같습니까? 항공모함과 잠수함 중에 네. 그게 추진 엔진으로 쓰려고 추진 그런 거죠. 엔진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 뭐가 더 먼저 필요했겠냐 이 질문인데. 그런 거죠. 잠수함에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잠수함은 더 오래된 것 같아요. 잠수함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야, 네. 저희가요 공부 많이 합니다, 실장님. 잘했어. 이게 잠수함이 오래된 것 최초의 같아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고요. 예. 미국에서 개발했습니다. 이름은 노틸러스라고 하고 뭐 앵무조개라는 뜻이 있다고 하는데요. 54년도에 진수가 됐고 58년도에 처음으로 북극점을 통과합니다. 자망을 해서 부상하지 않고 쭉 가가지고 예. 58년도예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이 당시에 이거를 최초로 만들어서 또 이게 운영이 되는 게 한 80년대까지 써요. 예. 그리고 미국 가면 이제 전시가 돼 있긴 한데요. 저 잠수함에 그게 왜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전에도 핵분열이? 디젤 잠수함이 있었죠. 예. 예. 그리고 수상함, 그러니까 항공모함도 있었고 그냥 구축함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경유 때는 경유를 땐 디젤을 그렇죠, 때는 디젤이니까. 예, 있었는데 이 원자력 발전을 적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대상이 무기 체계가 뭘까라는 고민을 한 거예요. 수상함은 그냥 디젤로 가나 원자력 추진으로 가나 큰 차이가 없다. 그래요? 예. 많은 연료를 싣고 가기만 하면 되니까. 예. 그런데 잠수함은요. 물 속에서 가야 되는데 디젤로 가면 디젤하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차이가 뭡니까? 자꾸 올라와야 돼요. 왜? 디젤 잠수함은 공기를 배기가스. 그렇지. 산소도 필요하고 배기가스도 내보내야 되고. 배기가스 내보내는 건 물속에서 내보내면 되는데 네. 이걸 발전을 시키려면 이거 엔진을 돌리려고 하면 예. 공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스노클링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산소가 계속 공급돼야 되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가 쓰는 디젤 잠수함도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올라와서 엔진을 돌리고 그 엔진으로다가 배터리를 충전하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고 아, 배터리가 또 있어요. 고래처럼. 아하. 그렇게 그렇구나. 하는데 만약에 원자력 추진이 된다고 하면 가장 큰 장점이 밖으로 안 나오죠. 안 나와도 되니까. 나와도 되겠네.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를 그 안에서 발전하기 때문에 예. 그걸로 산소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만 충분히 가져가면요 물 밖으로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네. 산소가 필요는 해요? 사람이 사니까. 그런데 원자력 발전하면서 얘는 산소도 산소가 만든다. 필요 없으니까. 네, 그 산소만 따로 뽑아내고 이산화탄소 이런 그렇지. 것들 전기가 걸러내는 계속 만들어내면 물을 그런 전기를 하면 장치들이 되니까. 원자력 추진 잠수함 안에는 있어요. 예. 그렇지. 그걸 만들었던 분이 이분입니다. 하이먼 조지 리코버 제독인데요. 이분이 미국에서는 미국 원자력 해군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고 이 특징이 있어요. 1900년에 태어나서 1986년까지 생존하는데 네.
죽기 직전까지 군인이었어요. 와 그래요? 미국에서 은퇴도 하시고? 미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예, 현직에 계셨던 분이에요. 야. 야, 연금 한 번도 못 받고 돌아가셨네요. 월급 받다 돌아가신 분이. 그렇죠. 예. 예, 그 평생 생각을 못 월급만 해봤는데. 받다가 예. 그리고 사실은 대령으로 예편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 이 이제 전쟁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원자력을 어디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을 때 이분이 그걸 강력하게 주장한 거예요. 원자력은 잠수함에 제일 먼저 써야 들어가야 된다. 된다. 그래서 아까 그 노틸러스 잠수함을 만든 분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미국에서도 원자력 사고라는 게 있었어요. 1900년대에 3마일 아일랜드라고 하는 데서 사고가 있었는데 그거는 사고는 사고인데 피해가 많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에 미국의 의회의 여야에서 안 되겠다. 이분 좀 투입해줘. 라고 군에 요청을 해가지고 이분이 들어가서 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원자력 발전뿐만 아니라 모든 이 관련된 부대에 있어서 모든 기틀을 이분이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야. 계속 한 근무만 합니다. 그 원자력 관련된 일에서 국장을 일만. 죽을 때까지 와 대단하네. 그런 분이다라는 네. 거고요. 자, 그러면 그런 원자력을 가지고 제가 비상발전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예. 네, 이걸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션. 예. 마션. 예, 마션 하면 맞습니다. 뭐가 떠오르세요? 감자. 그렇죠. 마션 하면 다들 감자가 떠오릅니다. 감자밭. 신기해. 네, 그 영화 맞습니다. 킨 거에서 왜 그게 떠올까? 이분이 이제 맷 데이먼이잖아요. 예. 예, 식물학자로 이제 따라갔다가 혼자 남겨지죠 화성에. 화성에 남겨졌는데 살아서 돌아오는 스토리예요. 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 이제 감자를 그 자기 배변하고 이렇게 해서 재배를 해가지고 먹고 살아서 돌아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 먹는 것만 있어서 되나요? 그러니까 감자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물도 있었고 다 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산소도 기본적으로 있고 해야죠.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화성은 지구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추워요. 그죠? 그리고 공기가 없어서 그 안에서 이제 산소를 계속, 만들어야 산소도 만들어내야 돼요. 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이 좋게 태양광 발전 장치들이 있어서 그걸로다가 어느 정도 했었는데 너무 추워. 그래가지고 생각해낸 게 옛날에 이 화성에 탐사선을 보냈던 로버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장치가 있다라는 걸 알고 가서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요거예요, 요거. 요 왼쪽에 있는 게 로버인데 예. 이게 지금도 쓰이는 건데요. 요 밑에 보면 지금 화성 탐사용으로 나사에서 현재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큐리오시티라고 하는 로버에다가 이런 발전기를 집어넣는데 이게 뭔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오. 딱 보면 이게 발전기처럼 생겼나요? 아니요. 안 생겼죠. 그렇게. 네. 되게 컴팩트해요. 사람 반만 하죠. 저게 전기 만들어요? 네. 전기를 아주 안정적으로 만들고 고장도 잘 안 나요. 어떻게 만들지? 원리가 뭡니까? 원리를 설명드리기 전에 네. 사실 미국에서 우주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1950년대 후반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1년 앞서서 1957년에 먼저 이제 소련에서 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시작했는데 바로 미국은 따라잡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보이저호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구 주변에 위성을 보내는 걸 떠나서 그러니까 달에도 사람도 보냈고 그죠? 예. 그리고 태양계 밖으로도 탐사선을 보냅니다. 그게 이 보이저 1호, 2호예요. 근데 태양계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 전기는 어떻게 얻죠? 추진력? 추진력은 사실은 뭔가 이렇게 뿜어내야 갈 수 있는 거고 통신을 하려면 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 태양열로 했었던 것 같은데 출발할 때 태양열이 그냥 없어. 다이소에서 넉넉히 사가지고 챙겨놓고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도 되고요. 보통은 태양전지를 가져가서 예. 태양 발전을 하죠. 태양계 안에서는 예. 화성도 꽤 멀리 떨어진 것 같지만 태양 발전이 됩니다. 예. 그런데 태양계 밖으로 나가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태양전지판이 무의미한 거죠. 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요 RTG라고 하는 건데 여기 요 끄트머리에 달렸어요. 예. 안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떨어뜨려서 놨어요. 왜 그러냐면 위험해서. 위험해서요? 예, 방사선이 나와요. 오. 굳이 이렇게 멀리 떨어질 필요 없는데
이게 뭐냐면 라디오 아이소토프 서머일렉트릭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서 보더라도 좀 동그랗고 길쭉하게 생겼죠. 네. 옆에 핀 같은 것이 달려가지고 뭐 추러스 이렇게 잘라놓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추러스. 실제 추러스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떡볶이. 저건 뭘까요? 와, 히트 이게 RTG라고 아까 얘기했던 게 라디오 아이소토프 동위 원소 T가 서머일렉트릭 열을 전기로 바꾼다 해서 서머일렉트릭이라고 하고 제너레이터는 발전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안쪽에 어떤 여기 제너럴 퍼포 이게 GPHS가 제너럴 퍼포스 히트 소스 해가지고 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안에 플루토늄을 요 안에 집어넣는 거 퓨얼이라고 여기 돼 있는데, 플루토늄이요? 예. 와, 플루토늄 여기 보면 보이저 탐사선에 탑재된 RTG 내부 플루토늄 238의 원형구 24개가 차곡차곡 들어가 있다라는 예. 거고요. 얘는 출력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리튬 전지 아까 저 다이소에 사간다고 했는데 리튬 네. 전지가 훨씬 나요. 그런데 얘가 서서히 지구에서 발사돼 가지고 태양계 밖으로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지금도 가고 있어요. 예. 지금도 신호를 보내요. 어. 예.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그 이온 전지는 당연히 이제 수명이 그렇죠. 강하겠죠. 예. 근데 얘는 전지라기보다는 발전기라고 말씀드려요. 제너레이터. 계속해서 발전을 해서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미량이지만. 뭘로 발전해요? 그거를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요. 예. 그래서 가장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다라는 거고 네. 예. 특징은 요게 이제 최근에 지금 개발되고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만 쓰인 게 아니라 앞으로도 태양계 밖 또는 이제 우주의 좀 먼 거리를 탐사하는 탐사선들은 요 RTG라는 것을 이제 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우주 개발 계획 안에 이걸 만드는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게 있는데요. This type of space nuclear power system이라고 불러요. 얘는 열을 전기로 바꾸는데 without using moving parts. 그러니까 구동부, 움직이는 파트가 없어요. 움직이는 파트가 없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작아지죠. 작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중간에 물을 안 끓여도 안 끓여도 되고. 되죠. 예. 근데 어떻게 저런 게 없이 열을 바로 전기로 바꾸지? 보통은 그렇죠. 열로 물을 물을 끓여서 끓여서. 물의 힘으로 그렇죠. 터빈을 돌려서 터빈이 자석을 돌려야 전기 나오는 건 아십니까? 네, 그것도 봤습니다. 네. 자석이 그렇게 미래를 전기가 바꾼다고. 만들어지는 건데. 네. 사실 제가 바로- 재료공학 중에 자성 재료를 전공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냥 안 죽겠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움직이는 파트가 없으면 고장이 안 나요. 우주로 갔는데 그렇지, 그거 그렇지. 고장 나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수리가 나지. 안 되는. 예. 그렇지, 그렇지. 그런 장점들이 가장 큰 장점이고 예. 또 하나는 소음이 안 나요. 소음. 그렇지 뭐 네. 끓이고 뭐 할 것도 없으니까. 네, 소음도 없고 진동도 없고. 그러니까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죠. 안에서 열이 나서 그 열은 날 것 같은데 플루토늄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전기로 만들지? 뭐 자석도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어. 사실 요 비슷한 게 지상에서도 쓰인 게 있습니다. 예. 러시아 같은 경우에 여기 러시아 건데요. 예. 구소련에서 등대 같은데 등대. 등대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전력원으로다가 이걸 썼는데 아. 갖다 이제 관리가 안 돼가지고 방치돼 있는 거예요. 네. 대충 한 10와트 전기 출력이 나온다고 하는데 크진 않습니다. 뭐 그리고 그 안에 그 열원은 똑같은 동위원소긴 한데 스트론튬 90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동위원소는 많아요. 예. 이 동위원소들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서서히 분열을 하거든요. 핵분열을 알아서 서서히 핵분열을 하면서 열이 나는 거예요. 예. 우리도 원자력 발전소에서 다 쓰는 연료봉도 그 물에서 식히잖아요. 그냥 열이 나거든 계속. 그리고 그 식힌 거를 또 지상의 보관소에다 이렇게 쌓아놔도요. 거기서 또 열이 열이 나요. 나지. 예. 그 열을 활용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활용하냐면 또 하나 사례가 있는데 예. 여기 1974년도에 쓰였던 지금은 안 쓰이지만 페이스메이커 심장 박동기. 예요. 심장 박동기를. 예, 페이스메이커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심장 이제- 박동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워낙 이제 충반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작고 배터리가- 좋은 배터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리튬 전지 같은 걸 쓰지만 그때는 이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몸속에다 이제 삽입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플루토늄 아까 이게 아까 그 우주에 쓰였던 거 보이저에도 예. 쓰였던 열원은 플루토늄이라고 했잖아요. 플루토늄 네, 238. 예, 예.
플루톤 239는 핵폭발을 일으키는 폭탄으로 쓰는 거지만 238은 그런 폭발이 일어나지 않아요. 대신 서서히 붕괴가 되면서 열만 내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미량을 집어넣어서 여기서 발전을 시켜가지고 이 작은 것이 발전이 된다니까요. 사이즈가 여기 직경이 7cm예요. 2.75인치. 네. 요 내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 안에서 이걸 이제 이 사람 죽을 때까지 거의 쓸 거예요. 이거는 한번 넣어놓으면 충전도 필요 없고 계속 발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원리로 전기가 만들어지나요? 뒤에 있습니다. 이겁니다. 온도의 차이. 예. 이게 실은 반도체 공학에서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반도체거든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이건 상용화돼서 사용되고 있는 열전 변환 발전 모듈이에요. 네. 요 안에를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뚜껑이 아니고 다 붙어 있는데 안쪽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N형 세미컨덕터, P형 세미컨덕터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다 직렬로 다 쭉 연결돼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그리고 한쪽 면을 뜨겁게 하고 한쪽 면을 차갑게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위쪽이 콜드 사이드, 아래쪽이 핫 사이드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만 바꿔줘. 뜨겁고 차가운 것만 있으면 돼요. 그래요. 네. 예. 온도 차이만 있으면 어떤 원리냐면 그 굉장히 복잡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사이에서 전자 네. 한쪽에는 전자가 유도되고 한쪽엔 전공이 유도돼 가지고 네. 이게 흘러버리는 거죠. 우리가 전기가 흐르는 거는 물이 흐르는 거랑 똑같거든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게 수압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네. 전기도 전압이 생기면 흘러요. 그렇죠. 예. 한쪽에 전자가 많이 생기거나 한쪽에 전공이라고 해서 이제 홀이 많이 생기면 그 차이 때문에 그냥 놔두면 흐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만들어주는 원인이 뭐냐면 얘는 온도예요. 네. 온도 한쪽이 뜨겁고 한쪽이 차가워지면 그 안에서 뜨거운 쪽으로 몰리거나 차가운 쪽으로 그렇죠. 몰려요? 네. 그것을 이용해서 전기만 흐르면 되니까 예. 네.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너무 깊게 들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이걸 석사에 전공을 했었가지고 잘 차이가 아는데요. 있어서 전기가 온도의 흐른다. 차이만으로도 전류가 저절로 흐른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많이 흘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생성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 온도 차만 계속 주어지면 얘가 망가지기 전까지. 근데 움직이는 부분이 없으니까 망가질 일이 없는 거예요. 통로만 있고 온도 차이만 있으면 그 네, 온도 네. 차이 때문에 흐른다. 예. 사실 제가 이거를 예. 갖고 왔는데 안 꺼내놨는데 네. 저게 그 전기가 많이 흐르기만 하면 저걸로 그 건물 난방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 한쪽 밖은 차갑고 건물 안에 내는 뜨거워. 따뜻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전류가 흐를 수 있으면 그게 여기에 전기지 저항만 걸어주면 벽이 따뜻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깥에 찬 기운을 막을 수 있죠. 따뜻한 벽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장소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안 할 뿐이지. 왜? 우리가 전기를 쉽게 얻어 쓰기 때문에. 그냥 터빈 돌리면 되지 굳이. 예,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전기를 얻기 어려운 그 겨고지 같은 어쩐지. 데서는 필요한 거죠. 우주도 그랬던 것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걸 확대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재미로 다 갖고 있는 장치인데, 요 하얗게 돼 있는 부분이 여기 있는 슬라이드 내용하고 똑같은 거고요. 하나는 뜨거운 뜨겁게 거고. 하고 한쪽은 이제 팬이 들어가서 예. 식힐 수 있게끔. 예. 그래서 한쪽은 이렇게 차갑겠네요. 올려놓고 요 위에 예를 들어서 커피 잔이라도 이렇게 올려놓으면요. 네. 그 LED에 불이 들어오거나 또는 프로펠러를 돌리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뜨겁고 하나는 차갑게만 하면 그렇죠. 팬이 돌아가는 전기조차도 거기서 만들고. 네. 그런데 이거를 그 팔아요. 아주 저렴하게 우리나라에서. 네. 이걸 뭐, 이제 뭐? 서머 일렉트릭 모듈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가격은 천차만별인데 대량으로 구매했을 때는 한 몇천 원이면 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들어요. 저도 몰랐어요. 와,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왜 대량으로 지금 쓰이고 있느냐 하면 이게 이제 한쪽은 뜨겁게 하고 한쪽을 차갑게 하면 전기가 생산된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반대로 전기를 흘려주면 직류전류예요. 예.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 있는 직류전류를 흘려주면 열이 나겠지. 반대로 한쪽은 뜨거워지고 한쪽은 차가워져. 차가워져요. 그러면 뜨거운 쪽은 어디 이제 히팅하는 데도 쓸 수가 있고, 쓸 수 있고. 예. 또 반대로 차가운 냉각을 필요로 하는 데는 이걸 쓸 수 있어요. 그렇지. 고급 호텔 가면 호텔이 아니고 병원. 예. 네. 병원의 환자들을 위해서 냉장고 이제 뭐 6시 쓰는 데는 큰 냉장고 쓰지만 좀 좋은 데는
그 소음이 안 나는 냉장고들을 이제 필요로 합니다.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그만 냉장고들도 소음이 나거든요. 그냥 그렇죠. 컴프레서를 이용하니까 맞아요. 가만히 있다 갑자기 윙 움직이기도 그렇죠. 하고 예. 그럼 환자들한테는 이제 노이로제 스트레스도 줄 수 있고 호텔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에 이 방식의 냉장고가 이제 거기에 들어갑니다. 가능해요? 가능해요. 집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전기 효율이 그 대신 저기 좀 낮은 떨어지죠. 거죠. 그렇겠죠. 컴프레서 그러니까. 방식이 훨씬 낫죠. 어찌됐든 그런 용도로 쓰이고 요거는 특히 이렇게 해서 파는데요. 컴퓨터에 CPU, CPU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예. CPU 냉각용으로도 이렇게 많이 써요. 쓰고. 예. 야. 그런 신기하네. 기술이 있다라는 예? 것이고 그러면 이걸 활용하면 어떤 재난이 발생됐을 때 필수 전기는 쓸 수 있지 않겠냐. 그렇죠. 아주 스마트폰을 간단한 거. 스마트폰 충전할 수 있는 전기 정도는 생산이 된다는 겁니다. 뜨겁고 차가운 것만 있으면. 있으면. 근데 어떻게 뜨겁게 만들죠? 또 어떻게 차갑게 만들고? 자, 예. 이건 한 예인데요. 사람의 체온만 가지고도 전기를 생산해서 어떤 용도로 써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시계도 팔아요. 시계도 있어요. 시계. 그러니까 내 요즘 시계야 뭐 이렇게 몸이 흔들리면 뜨거우니까. 되지만, 예, 그냥 체온만 가지고 충전을 하는 시계도 있어요. 체온과 바깥 기온과의 차이. 그렇죠. 밖에가 더 뜨거우면? 와.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고 그냥 똑같은 기만 안 해도 되는 거네. 예, 그래서 여기서도 서머 일렉트릭 제너레이터라고 돼 있는데 아마 예. 가장 작은 서머 일렉트릭 제너레이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차량도 돼요. 차량. 예. 차량에 이 배기가스가 나오는 이 머플러 쪽이죠. 예. 네. 거기 여기에 뜨거울 이거- 테니까. 그렇죠. 여기 항상 뜨거워요. 예. 뜨거운데 이 에너지를 그냥 지금 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손을 만지라고 하면 만질 수 있겠습니까? 뜨겁죠. 굉장히 뜨겁죠. 아. 근데 그 정도 열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을까요? 물을 끓일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죠. 안 되죠. 예. 물을 끓일 수 없을 정도의 온도지만 거기서 그걸 전기로 전환할 수 있는 야. 방법. 야. 이 이거기 때문에 네. 유럽에서는 예전부터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큰 트럭들에는 적용이 됐었어요. 아하. 그리고 심지어 이제 몽골 같은 데 가면 그 유목 생활 하다 보니까 전기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가보면 온천이랑 또는 찬 그 냇가는 있어요. 어디 가나. 있겠죠. 있으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 찬 냇가다. 그럼 불을 떼요. 네. 불을 떼서 물을 끓여서 뜨겁게 하고 한쪽은 한쪽은 그냥 찬물로다가 식히고 네. 온도차가 발생되잖아요. 그 전기로 네, 그 텔레비 전기로 볼 할 수 수 있고 있어요. 휴대폰 충전도 네. 할 수 있고. 반대로 온천이 있다. 그럼 거꾸로 찬물만 갖다가. 네, 되게 쉽게 발전할 수 있는. 요. 실제 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저기 그 자원봉사 차원에서 몽골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먼 세상의 일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 실제로 일본 같은 데서는 소각로, 소각. 소각로, 뜨거운 쓰레기 거는 소각로, 뜨겁겠죠? 예. 쓰레기 소각로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좋은 열 에너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로 다 물을 끓여서 발전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버려지는 배기가스들 있잖아요. 뜨거운 그것도 수증기.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거 가지고 추가적으로 발전을 해서 에너지를 세이빙하는. 아, 방식을 그 열 하고 차이를 있습니다. 만들어서. 네네. 야, 그렇지. 요거는 캠핑용으로 이렇게 사실 북유럽의 추운 지방에서는 난로에 이런 걸 해서 전기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예. 이거는 연통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야, 그래 저런 거 하면 뭔가 조금이라도 효율을 높아지겠네요. 효율도 높아지지만 만약에 그냥 전기를 어디서 구하기 힘든 지역이라고 하면 굉장히 유용한 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캠핑용으로도 팔아요. 예. 뒤에 보여드릴 건데 그걸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열전 발전기서부터 해가지고 예. 뭐 소각로용 발전, 폐열 이용이라는 게 이제 소각로 이런 거거든요.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소재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실제 판매되고 있는 아, 이거 아마존에서 사면 한 100불에서 200불 사이 정도에 팔더라고요. 그래요. 뭡니까 저게? 요게 캠핑에서 부를 때. 캠핑용이죠. 보면 이렇게 불 때. 나무를 때우는 거고 예. 그리고 여기에 USB를 꽂아서 충전이 충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 이게 원리는 이런 거예요. 방금 그걸 이제 와.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발전기. 이 안에서 그냥 나무를 때웁니다. 예. 태우면 여기를 통해서 얘 반대쪽이 와. 뜨거워지고 또 여기 팬이 하나 달려서 바깥에 찬 공기들을 불어 올려서 반대쪽을 식히고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저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아마존에서 찾은 거고요. 네. 우리 국내에서도 팔아요. 더 싸요.
있어요 우리. 예, 있더라고요. 그 걔네들은 머리를 참 잘 쓴 것 같은데 물을 써요. 한쪽에나 그 물을 부어가지고 물은 항상 차가우니까 한쪽은 이제 뜨겁게 불을 장작을 떼고, 떼면 그럼 물도 끓일 수 있으니까. 아 라면 끓이고 충전도 하고. 네 그런 방식으로 야, 하는 게 합니다. 아주 컴팩트하게 그런 것도 하나씩 갖고 있으면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스마트폰을 충전해서 뭐 100% 사용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재난이 발생됐는데 기지국이 그 아웃됐어. 아웃됐어요. 기지국은 비상발전기가 있나요?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정답만 말씀하시는데 있어야 할 거겠지. 그렇죠. 늘 이렇습니다. 늘 당위만 얘기하고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없어요. 네. 없는데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를 제대로 활용해야만 우리 빠르게 어떤 복구도 하고 어떤 이제 군안 구조 활동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사실 그래서 이동용 기지국이라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특정 지역에 한해서 그걸 이제 지원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기존에 깔려 있는 우리의 그 인프라들, 기지국들을 사용하려면 그 전원 체계로서 비상 전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걸 할 위해서 거냐?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한 20-30년에 한 번 일어날지 말지 모르는데 그 비싼 비상 발전기를 그렇지. 거기다 갖다 놓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유사시에 가서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이중 목적인 거예요. 평상시에 그렇죠. 그러네요. 다른 네. 목적으로 쓰다가 발전기가 그러다가 필요하면 그쪽으로 가져가서 지원해 주든지 할 수 있게끔. 뭘 쓰면 평소에는 뭘 쓸까? 예. 평소에 비상 발전기가 건물에 하나씩 있기도 하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재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예. 일본에서 그 지진이 발생됐을 때 불이 들어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전기가 나갔기 때문에 제가 그 편의점에 먹을 걸 사러 한번 가봤어요. 예. 밤 9시에 이제 애를 늦게 찾아서 지진이 발생한 건 3시 무렵인데 한 6시간 동안 네. 애를 찾으러 다닌 거예요. 예. 거기까지 이제 가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리고 산을 내려와서 편의점에 혹시 먹을 게 있나 하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편의점 안에 사람들이 불은 싹 꺼져 있는데 이게 눈만 멀뚱멀뚱 뜨고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씩 살라고. 거의 다 팔렸었는데. 예. 그런데 그 옆에 호텔은 불이 환해요. 네. 호텔 안에는 자체 비상 발전기가. 발전기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주요 시설들은 비상 발전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제 기지국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까지 비상 발전기를 설치할 수도 없거니와 또 일반 건물에서 발전된 전기를 거기에다가 전환해 주는 것도 또 다른 이제 소요가 발생된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뭘 달아야 됩니까? 카드도 안 되겠네. 통신 끊기면. 그러게 현금만 받아야 집에 되나? 현금을 바꿔다 놔야 되겠네요. 최소한 애플페이 이런 거 안 며칠. 되겠네. 삼성페이 이런 거. 안 됩니다. 네. 요거는 사실 제가 지난주에 출장을 가서 사진을 직접 찍어온 총 건데요. 맞았는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의 앰뷸런스예요. 와. 앰뷸런스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총을 엄청 많이 맞았네. 제가 이제 그 가서 우크라이나 군에서 오신 분하고 한번 면담을 했어요. 하면서 몇 가지 물어봤죠. 인프라에 대해서 특히 물어봤었는데 스타링크는 잘 쓰고 있냐? 잘 쓰고 있대요. 예. 중간에 한번 끊겨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30분 만에 복구가 됐대요.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이제 이상 없이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질문을 그러면 전기는 어떻게 하냐라고 했더니 이걸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자기네들 쓰고 있는 전기예요. 자기가 쓰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옆에 이거는 물통이고 네. 여기 이제 과일이랑 먹을 게 있고 요 밑에 요게 배터리예요. 배터리. 네. 예, 차량용 들어가는 배터리. 예. 그리고 요 반짝반짝거리는 게 컨버터. 전기가 들어와요. 예. 키우에는 전기가 들어오는데 예. 언제 끊길지 몰라. 아니요. 하루 중에 한 2시간만 넣어준대요. 네. 그래서 거기 그럼 발전기가 있냐 그랬더니 우크라이나 워낙 크니까 동부 지역에서 지금 뭐 하르키나 이런 데는 난리지만 네. 서부 지역은 아직 발전기들이 가동이 되더라고요. 네.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계획 정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네. 필요한 지역에 시간을 끊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네. 네. 일본에서도 지진 나고 나서 전기가 끊겼을 때 전체 일본 전 지역에 줄 만큼의 필요한 양은 생산이 안 되니까 왜냐 원자력 발전을 다 끊었었거든요. 계획 정전이라고 해서 일부만 보내줬어요. 네. 신칸센도 어떤 건 운행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렇게 됐었는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기가 들어왔을 때 충전해 놔야 돼요. 네, 그거를 큰 차량용 배터리에다 충전을 해놓는 거예요. 예. 근데 가정으로 들어오는 전기는 AC 교류잖아요. 예. 교류를 직접 배터리에 충전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컨버터가 컴퓨터가 있어요. 필요한 거예요. 있어요. AC/DC 컨버터가 필요한 거라고 예.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충전해 놓은 걸 가지고 다른 거 활동할 때 이제 다른 거 충전할 때도 쓰고 이렇게 한다고. 충전해놓고 다시 거꾸로 컨버터를 써서 뭐 전자레인지를 돌리는 그런 그렇죠. 한다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하는 그것도 있어야 되겠네요. 방식이라고 하네요. 네. 뭐 비상용품으로. 이런 것도 있으면 이제 좋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컨버터가 있어야 되겠네. 그 차량용 배터리는 있으니까. 야, 예. 아무튼 네네네. 네. 그래서 결론을 제가 지금 선생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이 다양한 방식의 충전 방식 그리고 또 에너지를 저장하는 이런 것도 있을 필요할 예. 거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기지국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요게 지난번 때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소개를 하고 자세하게 설명 못 드렸어요. 하이드로겐? 하이드로전. 그러니까 하이드로전. 웨이스트는 이제 폐기물이죠. 네. 쓰레기를 수소로 바꾸는 프로젝트. 이거는 지금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개념이에요, 개념. 뭐 간단하게 태워서 전기 만들어서 그 전기로 물 분해하면 수소 나오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전력 생산 규모는 메가와트 정도면은 아마 작은 소도시의 전력을 어느 정도 충분하진 않지만 제공할 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료로서 보통 뭐 우리가 비상 발전기 하면 디젤 발전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경유나 이런 걸 써야 돼요. 근데 그건 또 어디서 가져올 거냐? 어디서 가져오냐는 거죠. 이게 장기화 됐을 때, 그렇죠. 단기화 됐을 때는 있는 것 갖다 쓰면 줄서 되지만 있는데 장기화 됐을 때는 그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길가에 있는 그 가로수를 태워서 쓸 수도 있고, 예. 그렇지. 태울 거는 아마 엄청나게 있겠죠, 많아요. 있겠죠. 쓰레기도 내고 뭐 플라스틱 폐기물 이런 도끼랑 것들도 톱도 사놔야 되겠구나. 예. 그래서 예. 어떤 연료를 사용하든지 간에 발전할 수 있는 체계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식으로 지금 이런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이동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정식으로 해서 뒤에 나오지만 열병합 발전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걔네들은 소각로 겸으로 발전기 역할도 하는데 네. 거기서 나오는 폐기가스, 배기가스가 기존의 소각로보다 훨씬 깨끗한 경우도 지금 이제 개발돼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어찌됐든 그거를 이동식으로 했을 때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부수적으로 열 에너지가 나오죠. 아까 이제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리고 터빈을 돌리고서 남는 그 수증기 돌고 나오는 수증기도 굉장히 뜨거운 수증기예요. 예.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 그렇겠죠. 중에 뭐 샤워나 뭐 온천 네. 이런 데서 쓸 수도 있을 예. 것이고 또는 스마트팜. 팜. 예,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농사 지을 때 네. 정밀농법이라고 하는데 네덜란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정밀농법이 잘 돼 있어요. 스마트팜이.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세계적으로 농업 수출량 측면에서 네. 네덜란드가 몇 위 정도 할 것 같습니까? 농업 수출. 네덜란드는 사실 땅덩어리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나 1등일 것 같습니다. 그래야 몰라, 하여튼 문제가 되지. 파프리카는 비싸게 판다. 그러니까 난 잘 그거는 배웠습니다. 모르는데 출제자의 의도는 이럴 때는 1등이 답입니다. 면적은 한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비율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그 생산량이 아니라 예. 총량을 말씀드려요. 총량이 설마 1등이겠어요? 그 진짜 농업 대국들이 있는데. 3등이랍니다. 그래, 농업 대국 2개 빼면 되겠네. 네, 그 정도로 우와. 미국 스마트팜이 브라질. 잘 돼 있는데 예. 실은 그런 스마트팜도 결국에는 전기하고 그렇죠. 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과 접목이 됐을 때는 거기에 필요한 열을 별도로 따로 이제 만들 필요 없이 우리는 스마트팜 어떻게 합니까? 안에 난로에다가 전기 석탄 끌어다 떼고 전기 합니다. 끌어다 예, 하고 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기값 올라가면은 못하고 하는데. 못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하고 같이 접목이 됐을 때 장점이 있고 자체적으로 만든다 이거죠. 예. 그 전기를. 그리고 그 전기를 당장 써먹지 않더라도 이걸 저장하려면 또 ESS라는 이제 저장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그 전기로다가 수소를 생산하면 수소를 생산해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 언더스탠딩에서 그 관련된 이야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수소를 그냥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떻게 해서 석유처럼 만들어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액체로 만들어 쓰기도 하고 가능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덴마크에서는 이 열병 발전입니다. 여기서 연간 40만 톤 썼다는 스키장이에요. 그래서 40만 톤의 쓰레기를 에너지로 전환하고 그걸 이제 이렇게 공급하고 있다. 열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걸 이동식으로 함으로써 할 수 있는 이제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는데 발전소를 이동식으로 한다고요? 아까 열병합을 쓰레기 소각도 하면서 발전도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떠다니고 있다고 하는 쓰레기 섬 얘기입니다. 저런 게 있어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한반도에 몇 배가 되는 그런 크기의 쓰레기 섬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태평양에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뭐 남의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돌고 돌아서 그 쓰레기의 대부분은 플라스틱 해상 쓰레기가 모여 있구나. 비닐이나 이런 것들인데 이게 분해가 서서히 되면서 물고기들이 먹고 그걸 우리가 잡아서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처리해 주는 게 좋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요. 우리나라 플라스틱이 우리나라가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정인데요. 전국의 불법 투기 폐기물 현황입니다. 경기도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요 산처럼 이렇게 요게 양을 얘기하는 거고 실제 모습입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전국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19년도인데 더 많아졌어요. 왜 특정 지역이 저렇게 불법 폐기물이 많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북, 파주, 포천이 이렇게 많네요. 양주 이쪽이 경기 북부에 되겠죠. 그거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많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들도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우리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문제들이다. 그냥 방치할 건 아니다. 지금은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으니까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해양 쓰레기. 바다에서 우리가 그물로다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럼 그 물고기들 잡고 남은 그물들이 바다에 버려져요. 그걸 다 끌어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아이고야. 그랬더니 바다에서 퍼온 쓰레기. 저는 이 기사에서 갖고 왔는데 이제 서울과학의대 교수님께서 바다를 깨끗하게 했다는 선의가 내륙을 오염시키는 역설을 낳고 있다라는 말씀하는데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걸 올려놨는데 처리할 방법이 없어. 저거. 근데 그물도 사실 비닐이나 플라스틱 종류거든요. 인공 그물이기 때문에 태워야 되겠네. 태워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 가면 이렇게 쓰레기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 제가 뭐 일일이 다 해결하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대안을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우리 인구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봤을 때 한 3번째 정도. 저거를 이동식으로 하는 게 만들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미 아까 그 설계도 제가 그걸 이제 만드시는 분한테 의뢰해서 한번 이동식으로 했을 때 어떻게 나올지 좀 그려달라고 해서 받은 거거든요. 발전소를. 그래서 지금 있는 걸 그냥 컨테이너 박스에다 이렇게 나눠서 넣어놓고 갖고 와서 설치하고 또 이동할 때는 또 분해해서 이동하고 이런 방식의 시스템들이 실은 산업에는 꽤 있어요. 그래서 뭐 한두 시간 만에 한다는 게 아니라 한 1이틀 또는 일주일 걸려서 설치하고 분해해서 다시 이동하고 이런 방식이거든요. 이동을 해야 되는 이유나 용도는 이게 이건 거예요. 아까 그 뭐 아프리카가 됐든 우리 이제 여기저기 태울 것들이 쌓여 있는 곳으로 가서 그렇죠. 거기에 얘네들을 이동하는 것도 소요가 어마어마하고든요. 이 쓰레기를 이동시키는 게 소요가 워낙 크기 때문에 차라리 발전소가 가는 게 낫다. 가는 게 낫다는 거죠. 뭐 말되네. 말되네. 걔는 그리고 아까 이제 모양을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컨테이너로 치면은 작은 거 6개, 큰 거 6개, 작은 거 한 2-3 개. 요 정도만 되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선박에도 실려요. 바지선 같은 거. 그러겠네요. 그러면 근처까지 우리 가서. 항구를 돌아다니면서 항구 근처에 모여있는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 돌아가면서
치우면 되고 치우고 네. 그걸로 전기를 만들고. 전기도 만들고. 좋네. 요즘 서울에 쓰레기 소각장 어디다 두느냐를 두고 네, 난린데 그래, 지금. 상암동에 하나 만들자고 하니까 마포구에 또 들어오냐 만만하게 마포구냐 그런데 그냥 그러지 말고 이동식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태우고 저기서 태우고 하면 야, 근데 저게 그 배출되는 가스나 이런 거는 해결이 많이 됐나 보죠. 지금 지자체에서는 이 방식이 아니더라도 소각로를 운영합니다. 예. 어차피 태운다는 네, 거죠. 그 국내 환경법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타이트한 그 환경 기준이 있어요. 예. 그걸 다 충족을 시킵니다. 우리 디젤차에 요소수 쓰잖아요. 여기도 요소수가 필요해요. 태우는데요? 네. 왜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그 환경 유해 물질도 있잖아요. 아 그거를 황산화물, 중화시키려면 질산화물 이런 것들, 속수, 녹수라고 하는데 전기차 배기가스에서 요소수로 중화하는 것처럼 예, 그 약품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들어가긴 해요. 예. 그래서 국내 환경법 충족하기 위해서 소각로에 들어가는 그런 약품들이 동일하게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태우는 쓰레기도 있지만 재활용하는 쓰레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폐플라스틱, 비닐이나 플라스틱은요 석유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정 조건이 되면 다시 석유처럼 만들 수 변환이 있겠죠?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예. 도시유전이라고들 부르는데 실제 이 부피가 이 정도 되는 것들을 이렇게 전환을 하면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 이 도시유전 이게 이제 도시유전의 어떤 개념인데요. 폐플라스틱을 집어넣더라도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요 안에서 찌는 거거든요. 쪄서 이 그 석유를 뽑아내는 방식인데 얘도 자세히 보면 열이 필요해요. 당연하겠죠. 예. 180도에서 270도까지 온도를 어떻게 올립니까? 전기를 써야죠. 네. 전기로로 예. 그러면 그만큼 손해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까 소각로에서 열이 태우면?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얘네 둘을 붙이는 거예요. 아. 두 가지를 붙이면 소각로에서 나오는 배기열이 한 이 정도 온도 나오거든요. 네. 200~300도. 예. 그 배기열을 가지고 이 폐플라스틱이나 비닐을 통해서 중유를 뽑아내고 그리고 실은 이 중유는 걸러내면 또 많은 부분 또 버려져요. 그 버려지는 거를 소각로도 사실은 쓰레기만 태우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중유가 들어가요. 처음에 불 붙일 때도 필요하고 또 안 타는 쓰레기들 태울 때도 필요하고 거기에 순환시킬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폐플라스틱 비닐을 통해서 생산하는 그 도시 유전과 이동식 열병합과 그리고 스마트팜 그리고 수소 전지 체계 예.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같이 붙여놓으면 붙여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어허. 겁니다.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아요. 각각 떨어져 있다. 그 정부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예. 요게 나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겸 열병합 발전 시스템. 아, 같이 붙여 있는 거네요. 크게 만들어요. 어. 네. 크게 해야 효율이 좋으니까. 쓰레기를 태워서 네. 물을 끓여서 발전을 하고 발전을 하고. 또 저게 뭐가 붙어 있어요 저기에? 여기에는 뭐가 안 붙어 있네요.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스팀을 가지고 공업단지 같은데 나주는 사실 공업단지는 아니잖아요.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공업단지에 스팀을 가지고 공장을 돌리는 데가 꽤 많아요. 쓰레기를 태우고 거기에다가 스팀을 보내줍니다. 예. 실제로 스팀도 보내주고 네, 스마트팜도 만들고 어허. 실제 쓰이고 있다라는 거고. 네, 그런 얘기를 하고. KCTS가 시화공단에서 그거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경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경제는 사실 안보랑 같이 저게 전쟁 났을 때 비상전원과 오늘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는 연결이 됩니까? 그렇죠. 이동식이니까. 이동식을 만들면 이동식 중간에 있는 쓰레기든 나무든 태우면 예. 현장에 태울 거는 넘쳐날 거라는 거죠. 이동식 발전기를 만들어서 평시에는 그런 거 저런 거 태우는 데 쓰고 쓰레기 태우는 데 쓰고 전시에는 필요한 곳에 전기 해주러 가고 전시나 재난 시에. 그 말드네. 말되네. 말든다. 이제 시간이 오늘은 좀 빨리 제가 예. 야. 했는데 예. 경제와 안보를 같이 가자는 게 제 컨셉 제 주장이고요. 그리고 예. 처음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에 대한 IQ, 핵 IQ를 우리 시청자 국민들이 갖게 되면 불안감을 덜 갖게 될 것이다. 그 불안감을 덜 갖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네. 이제 우리 역할이라고 저는 보는데 실은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한테 이제 위급 재난 문자가 왔던 겁니다. 근데 제가 우크라이나 그 군인한테 물어봤어요. 너네도 오냐?
하여튼 온대요. 네. 이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이게 우크라이나예요. 미사일이 날라오. 지금도 이제 러시아에서 미사일 쏘니까 미사일 날라오면 지도로 어느 보여준다 지역에 이거죠? 미사일 날라온다 공보가 뜬다는 거예요. 아하. 날라오는 저랑 미사일을- 대화하는 도중에 경보가 울렸어요. 예. 이 친구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보여주더라고요. 이 지역에 미사일이 어디에 떨어진다. 떨어질 걸 예측해서 저렇게 보여준다 이거죠. 그렇죠. 야, 저렇게 돼야 되겠네. 근데 우리는 그냥 경계 경보라고 하면 뭘 경계하라는 건지 어디를 대표하라는 건지 왜 노약자가 어린이 그건 우리도 알아. 우리도 그런 거를 노약자 어린이 그거 왜 쓸데없이 한 줄을 넣어가지고. 뭐라도 써야 되는데 뭐라고 쓸까요? 사실 우리 그치. 예. 이제 정부에서도 이거 보시면 예.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몇 번 봤었는데 대피 대피 장소? 예. 어디 가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하철역. 그래서 예, 안전 디딤돌이라는 데 전장. 들어가서 대피소를 찾아볼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예. 실제로는 제가 일본에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아파트에 제가 4년 동안 살면서 게시판을 잘 안 봤어요. 그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에 게시판이 있어요. 근데 뭐 쓰레기 어디다 버려라 이런 것만 써 있었지 비상 대피를 어디로 하라는 거를 잘 주의 있게 안 봤었는데 막상 지진이 나고 나서 제가 집에 들어가서 밤 10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연세가 한 80 다 되신 그 경비원이 계셨어요. 예. 그 할아버지가 거기서 지키고 계시면서 그분도 가정이 있고 집에 가셔야 되는데 네. 그 몇 세대 안 되는 그 아파트에 아직 사람이 안 들어왔다고 끝까지 남아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들어가면 안 된다. 위험하니까. 예. 그래서 그 게시판을 잘 보면 거기가 너가 갈 대피소다. 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참 저는 야. 그분한테도 참 진짜 대단하신 분이라 생각이 예. 드는데 동 대표님이실까 보다. 그 저 건물에 그냥 관리인 비슷한 분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대피소가 어디냐면 일본은 다 학교예요. 소학교. 학교로 가라. 학교예요, 학교. 왜요? 학교에 가면 뭐가 시설이 있습니까? 학교에 일본 이제 소학교, 초등학교는 강당이 있어요. 예. 다른 데도 있죠. 있는데 초등학교 가면 강당이 있고 강당이 대피소예요. 가보니까 제가 늦게 갔잖아요. 한 10시 넘어서. 갔더니 이미 꽉 찼어. 네. 근데 안에는 화내요. 네. 그리고 되게 시끌시끌했던 게 뭐냐면 발전기 돌아가는 소리가 시끄럽더라고요. 발전기가 있어요. 있겠죠. 외부에. 예. 그걸로다가 안에 그 등이 있으니까 그 안에 이제 전원을 공급해 주는 거고. 예. 그리고 다행이었던 거는 뭐 제가 갔을 때 이미 꽉 찼는데 그 등 밑에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더워서. 아니요. 겨울이었어요. 3월이니까. 예. 이게 떨어질까 봐. 아하. 지진이 계속 오니까 저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해서 그 밑에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밑으로 갔죠. 지진 규모 9.0이 와도 안 떨어졌는데 여진으로 떨어지겠냐 하고서 거기 가서 이제 밤을 샜던 기억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우리도 지금 오랫동안 전기가 있으니까 글로 가는 거군요. 전기가 그렇죠. 비상 발전이 있으니까. 전기가 거기는. 있으니까. 그리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제일 불편했던 게 뭐냐면 화장실이에요. 그렇겠죠. 여러 명이 한꺼번에 써야 네. 되니까. 이미 그 화장실은 우와.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약간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화장실을 샀어요. 휴대용. 이동식 캠핑용 화장실. 그거 하나씩 있으면 되게 좋아요. 네, 수세식이에요. 수세식을 캠핑용인데.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차에다가 네, 어. 차에다 넣고 다니면 되죠. 물은 어디서 나와요? 물은 뭐 저 물만 구하면 되니까? 물만 구하면 되니까. 아, 부어놓기만 네, 하면. 네, 네. 한 가족이 한 일주일은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좋은 꿀팁 하나 말씀드리면서 예. 사야 될 거 많네. 그래서 물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지금은 저 지진이 났을 때 그런 식으로 강당으로 대피하는 거라는 거죠. 예, 일본은 그렇게 잘 돼 있고요. 예. 거기를 지정을 해줘야 나중에 이제 그 다음 날 되니까 식사가 오더라고요. 아, 그 어딘가 지원도 이제 거기로 만들어서. 가고. 예. 아하. 그리고 모포나 이런 것들도 다 거기서 나눠지고. 근데 재난- 우리는 아파트 단지 아무리 가도 그런 대피소가 어디입니다라고 안 알려주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스마트폰 앱 확인하세요 하지만 누가 확인합니까? 그리고 막상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앱을 켜도 안 되죠. 이번에 네이버 안 됐다고 하잖아요. 예. 사람들이 다 몰렸을 때 또 기지국이 안 되면 앱도 안 켜지죠. 네이버가 이번에 접속 불능이었는데 저는 네. 그걸 보고 예. 이게 네이버의 힘이구나. 다 네이버로 사람들 사람들이 급하면 이상하다 싶으면 다 네이버로 가니까 그런 왜 거예요. 구글을 안 찾아오고 다 네이버로 그러니까 봤을까? 구글이나 뭐 다음이나 이런 거는 창피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네이버 접속 안 됐다고 뭐라 할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뭘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군요. 발전 시설을 움직일 수 있도록 다양하게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네. 그리고 집에서도 전기가 끊길지 모르니까 뭘 아까 해야 되죠? 아까 그거 있잖아요. 로켓 배터리. 불 때면 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좋고. 컨버터나. 컨버터 갖다 놓고 그래야 전기를 그렇게 쓰는 거다. 새로운 거 알았네요. 톱도 좀 필요했어. 나무 해야 될지 모르니까 톱이랑 도끼도 갖다 놓고. 네. 그런 거 욕조에 물 받아 놓는 거 좋지 않습니까? 예,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제가 아까 그 댓글 창에 보니까 예. 그냥 물통 여러 개 사다 놓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누가 올리셨던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이동을 못 하잖아, 물은. 욕조에만 받아 놓으면. 집에 이따만한 물통을 사놓으면 그 물통은 어디다 놓습니까? 놓을 공간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놓을 공간이. 그리고 저는 오늘 새롭게 안 게 네. 옛날에 그 이제 2%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예. 그 여자친구랑 손을 딱 잡으면 그 저의 찌릿찌릿. 여친은 손이 좀 차가웠어요. 예. 근데 손을 잡으면 이게 전기가 오더라고. 따끔하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 전기가 통한다는 그 느낌. 그래서 나는 이게 사랑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열의 차이에 의한 열 차이에 의한 전류의 흐름이었네 그래 그냥. 야, 진짜 연구 대상이네요. 네. 와, 열의 차이가 중요하군요. 한 사람이든 다른 사람 서로 온도 차이가 나는 체온의 온도 차이가 가능하면 큰 사람들끼리 서로 사귀어야 수시로 전기가 흐른다. 재밌게 배웠습니다. 네. 한국국방연구원의 네, 이상민 이상민 실장님. 예. 야, 우리는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참 정말 듣도 보도 감사합니다. 못한. 예, 네, 재밌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시간이 조금 넘었네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